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튀르키예인의 감동적인 사연이 있다고 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터키에 사는 31살 알리입니다. 제가 튀르키예에서 출산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도심 속 카페에서 멋진 남성 에밀을 만났어요. 에밀은 잘 어울리는 옷차림과 훈훈한 미소로 눈길을 끌었어요. 저는 그의 카리스마에 끌려 에밀에게 다가갔고 첫 대화부터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어요. 에밀은 솔직하고 유머러스한 성격으로 알리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알리와 에밀은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하며 빠르게 친해져 갔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함께 공원에 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피크닉을 즐기면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알리는 에밀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내어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을 함께 했어요. 그들은 함께한 순간마다 서로를 더욱 알아가는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연애도 언제나 순탄하지 않죠. 알리와 에밀은 각기 다른 성격과 가치관으로 가끔 충돌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 다투기도 했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욱 끈끈한 관계를 형성했어요. 알리는 연애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고 에밀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어요. 둘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며 많은 추억을 만들어갔고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관계를 유지해 나갔어요. 특히 알리는 에밀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함께 협력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끝으로 알리와 에밀은 더욱 깊고 진실된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로 성장해 갔어요. 그들은 터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결혼식을 올려 평생을 함께할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낳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되었고 그 아이는 너무나 이뻤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흐멧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흐멧이 신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태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죠. 그렇게 아흐멧을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데려가게 되었죠. 저는 너무 슬펐지만 어찌할 방도를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가 건강하게 치료가 되기만을 바랄 수밖에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근무하는 한 대한민국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소연이었습니다. 정확히 기억해요.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을 선사해 주었거든요. 신생아 집중치료실은 신체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갖고 태어난 갓난 아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곳인데요. 그녀는 몇 시간째 한 아이를 유심히 지켜보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쁘장한 분홍색이어야 할 아이의 피부가 가끔씩 창백하게 질리곤 했기 때문이었죠. 피부색은 아기 환자의 잠재적 이상을 판단하는 주요 요인이었고, 피부가 창백해진다는 것은 곧 어딘가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의 얼굴이 검푸른 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소연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엑스레이 기사와 의사들에게 빨리 와달라고 소리쳤죠. 순식간에 아기를 에워싼 진료팀은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가 흔히 그렇듯 아이의 폐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폐 기능을 회복시키는 전형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아기의 가슴에 구멍을 뚫고 튜브를 삽입하여 폐 주위의 공기를 빨아냄으로써 폐에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소연 간호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심장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끔찍한 검푸른색 피부를 보자마자 그녀는 심막기종을 의심했습니다. 심막기종은 심장을 에워싼 심낭에 공기가 들어가 심장을 압박함으로써 심장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질병이죠. 순간 간호사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번 그녀가 본 심막기종 아기 환자는 그 원인을 미처 분석하기도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폐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진료팀에게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심장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심전도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니터는 아기의 심장이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1분당 130번씩 정상적인 속도로 뛰고 있었으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의 손을 밀쳐내고 조용히 하라고 빽소리를 지른 다음 심장박동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댔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말이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간호사는 아이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습니다. 신생아실을 담당하는 부장의사가 뛰어들어오자 간호사는 그의 손에 주사기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심막기종이에요. 문제는 심장이라고요. 마침내 스캔 결과를 받은 엑스레이 기사가 간호사의 진단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심장에 주사기를 찔러 넣고는 천천히 심장을 압박하고 있는 공기를 빨아들였습니다. 아기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피부색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왔죠. 문제라고 생각했던 심막기종을 의심했기 때문에 심장을 압박함으로써 말이죠. 심전도 모니터는 실질적인 심장박동이 아니라 전기활동을 감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생아의 신경은 계속해서 심장의 정상으로 움직이라는 명령을 보내고 있었지만 심낭에 차 있는 공기가 심장의 활동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간호사가 청진기를 사용하기 전까지 그들은 아이의 심장이 실제로는 멈췄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소연 씨는 알리의 신생아를 지켜낸 간호사입니다. 알리의 아이가 위태롭게 아파하는 상황에서도 이소연은 그를 돌보고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죠. 그녀의 전문 지식이 없었다면 아흐멧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한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뛰어난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대의학의 발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은 학문적인 연구와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의료진들의 강한 전문성과 소통 능력, 환자 중심의 치료 철학은 한국의 의료기술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연 씨는 뿌듯한 하루를 보냈겠네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